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서울에서 살던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경북 깊은 산골짜기 마을로 내려왔다. 오래된 한옥이 한 채 남아 있었고 그곳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홀로 살았던 곳이다. 흙길을 따라 구불구불 걸어 들어오면 검게 늙은 기와지붕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집 앞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나는 천천히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이 저절로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삐걱! 오래된 나무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왔어? 낯익은 목소리였다. 분명 어머니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문틈을 더 넓혔다. 안쪽 방 한가운데 등불 아래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였다. 어머니의 뒤통수, 희미한 조명에 비친 실루엣, 구부정한 어깨, 익숙한 체형. 엄마?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저녁 다 차려놨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지만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을 나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엄마, 맞아? 그러게, 눈이 나빠졌니? 들어와, 춥잖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표정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소름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무엇인가 아주 미세하게 틀렸다. 숨소리? 몸에서 나는 온기? 눈빛의 흔들림? 사람의 그것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한 발 내디뎠지만 발끝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상했다. 그 방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향초 냄새, 그리고 미묘한 짐승의 체내 냄새 같은 것.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설명해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설명은 무슨, 그냥 내 엄마니까. 네가 힘들까봐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동그란 검은 자 안쪽에서 금빛이 번쩍 빛났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색.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호랑이나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의 얼굴을 한 호다. 밤이 되면 발톱을 드러내고 사람의 간을 먹는다는. 나는 뒷걸음질 쳤다. 밥 먹자니까. 어머니는 다시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발목 뒤쪽에서 흰 털이 난 꼬리 같은 것이 살짝 드러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숨이 쑥 들어가며 몸이 굳었다. 지금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네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러나 그녀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닿는 발소리에서 인간의 체중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아주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들어와. 같이 있어줘. 네가 오기만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한밤의 숲보다 더 깊은 공포로 느껴졌다. 문 밖에 선 나는 결국 결심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집 안에서 무언가 사각사각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린내가 섞인 축축한 씹는 소리. 방금 전까지 없던 그릇들이 밥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등 돌린 채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물었다. 뭐? 먹는 거야? 그러자 그녀가 씹던 걸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다. 네가 좋아하던 거. 그녀가 돌아보았을 때 입가에는 붉은 기름이 번들거렸다. 입가에 묻은 붉은 기름을 엄지로 닦아내며 그녀, 아니 그 존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기괴하게 느껴졌다. 왜 그래, 애야?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니. 그녀는 작은 도마 위에 놓인 무언가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하얗게 윤기가 도는 간 같은 덩어리. 그것은 분명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형태였다. 엄마가 그런 걸 먹었었나?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젖히며 다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축축한 소리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내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뒤로 물러나 문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저건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 존재는 문가에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발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러니?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있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마치 누군가 흉내낸 것처럼 어색했다. 나는 몸을 돌려 마당을 빠져나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창고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쿵 뛰어 귓가가 울렸다. 그때였다. 집 안에서 낮게,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 같기도 한 애매한 울음.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창고 벽 너머에서 바스락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집에서 나온 그녀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왜 도망가니? 어둠 속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렸다. 내가 오기만? 정말 오래 기다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문득 창고 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긴 손톱이 나무 위를 긁어내며 아주 희미한 흰 털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말했다.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밤 되기 전엔 먹지 않아. 걱정 마. 뭐? 네가 안심하도록 말해주는 거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밤이 되면 내가 누군지 금방 알게 되겠지.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을 이장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툭 웃었다. 그 웃음은 방금 전까지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낮게 울리는 소리였다. 성가시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빛처럼 사라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섰다. 순간이었다.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도 없이 공기 속으로 녹아내린 것처럼. 마을 이장이 도착해 내 어깨를 붙잡았다. 뭐 하는 거요? 이 밤중에 왜 떨고 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는 표정을 굳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 장례 치렀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 있었어요. 이장은 손전등을 들고 내 뒤에 창고 앞을 비추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보게. 그는 땅바닥을 가리켰다. 나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새하얀 털뭉치가 잔뜩 흩어져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털, 꼬리에서 떨어진 것 같은 털,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손톱 자국이 깊게 나무에 파인 채 남아 있었다. 이건 여우털이잖아. 이장이 중얼거렸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멀리 산 너머에서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목소리도 짐승 목소리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걸쳐 있는 기괴한 소리. 이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옛날부터 이 근처에 있다는 그...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혹시 호? 그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입을 막았다.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밤에 부르면 불러오는 거라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풀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뒤 내 등 뒤에서 사람 숨소리 같은 것이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나는 쏘스라치며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땅바닥에는 한 줄의 발자국이 새로 찍혀 있었다. 사람 발자국. 그런데 무언가가 뒤섞인 형태. 발 뒤꿈치는 사람, 발끝은 짐승의 발톱.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에서 켜진 불이 스르륵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들아, 어디 가니? 입가에 묻은 붉은 기름을 엄지로 닦아내며 그녀, 아니, 그 존재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기괴해 느껴졌다. 왜 그래야?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니. 그녀는 작은 도마 위에 놓인 무언가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하얗게 윤기가 도는 간 같은 덩어리. 그것은 분명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형태였다. 엄마가 그런 걸 먹었었나?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젖히며 다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축축한 소리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내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는 결국 뒤로 물러나 문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저건 절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 존재는 문가에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발소리는 여전히 가볍고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러니?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있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마치 누군가 흉내낸 것처럼 어색했다. 나는 몸을 돌려 마당을 빠져나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창고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쿵 뛰어 귓가가 울렸다. 그때였다. 집안에서 낮게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 같기도 하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 같기도 한 애매한 울음.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창고 벽 너머에서 바스락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언제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집에서 나온 그녀가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왜 도망가니? 어둠 속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렸다. 내가 오기만? 정말 오래 기다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게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문득 창고 벽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긴 손톱이 나무 위를 긁어내며 아주 희미한 흰 털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말했다.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밤 되기 전엔 먹지 않아. 걱정 마. 뭐? 네가 안심하도록 말해주는 거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밤이 되면 내가 누군지 금방 알게 되겠지.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마을 이장이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리고 툭 웃었다. 그 웃음은 방금 전까지의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낮게 울리는 소리였다. 성가시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빛처럼 사라졌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섰다. 순간이었다.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그림자도 없이 공기 속으로 녹아내린 것처럼. 마을 이장이 도착해 내 어깨를 붙잡았다. 뭐 하는 거요? 이 밤중에 왜 떨고 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겨우 한마디를 짜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는 표정을 굳히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 장례 치렀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 있었어요. 이장은 손전등을 들고 내 뒤에 창고 앞을 비추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보게. 그는 땅바닥을 가리켰다. 나는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새하얀 털뭉치가 잔뜩 흩어져 있었다. 작고 부드러운 털, 꼬리에서 떨어진 것 같은 털,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손톱 자국이 깊게 나무에 파인 채 남아 있었다. 이건 여우털이잖아. 이장이 중얼거렸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멀리 산 너머에서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목소리도 짐승 목소리도 아닌 어딘가 중간에 걸쳐있는 기괴한 소리. 이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건 옛날부터 이 근처에 있다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혹시 호? 그는 고개를 크게 저으며 입을 막았다.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밤에 부르면 불러오는 거라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풀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뒤, 내 등 뒤에서 사람 숨소리 같은 것이 아주 가까이에서 들렸다. 나는 쏘스라치며 뒤돌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땅바닥에는 한 줄의 발자국이 새로 찍혀 있었다. 사람 발자국. 그런데 무언가가 뒤섞인 형태. 발 뒤꿈치는 사람, 발끝은 짐승의 발톱.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켜진 불이 스르륵 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들아, 어디 가니?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진 창문은 마치 깊은 동굴 같았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이장은 내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 밤이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야. 하지만 그 안에 어머니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장이 내 입을 거칠게 막았다. 그건 네 어머니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어딘가 멀리로 향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마을에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놈이 있어. 특히 가족을 제일 잘 흉내내지.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야.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밤마다 사람의 내장을 파먹는 여우 귀신. 그걸 우린 구미호라고 불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아까 본 것도.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오랜 시간 내 어머니 모습으로 지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기억, 말투, 움직임.
다 흉내낸다고 했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바람 사이로 집안에서 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장은 손전등을 덜덜 떨며 겨우 비추었다. 현관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 차림,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눈동자만 빛처럼 번들거렸다. 그녀,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목이 부러질 듯 왼쪽으로 45도 꺾였다. 그리고 혀가 길게 비정상적으로 흘러내렸다. 아들아.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뒤에서 짐승이 따라 외치는 듯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이장은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도망쳐! 저건 지금 완전히 변했어. 그 순간 그녀가 네 발로 땅을 튕기듯 뛰어올랐다. 발톱이 돌바닥을 찍으며 착! 하고 긁혀나갔다. 이장은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산 쪽으로 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나는 혼란스럽고 공포에 휩싸인 채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사람의 웃음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이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 악! 나무들 사이로 뛰어들자 어두운 산속 공기가 내 허파를 찔렀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낡은 무당집이 나타났다. 기괴한 부적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종이처럼 끊어질 듯 파삭거렸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들어와, 빨리.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많은 무당 할머니 굵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 정말 왔구나. 결국 왔네. 나는 헉헉대며 물었다. 어머니가, 아니 그게 집에.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내 어미는 일주일 전에 이미 죽었다. 그녀의 말은 잔인할 만큼 단호했다. 그 시신을 먹고 그 모습으로 둔갑한 거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계속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아침에 보던 미묘한 미소, 익숙하지 않은 걸음걸이, 내 이름을 부르던 이상한 억양, 손톱 끝에 흰 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그 구미호는 내 피를 원한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다. 대대로 여우가 노리는 집안이 있어. 내 집안이 바로 그 대상이야. 왜? 우리 집이요? 그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 조상이 여우를 죽였어. 뭐라고요? 그 여우는 임신해 있었지. 그래서 그 족속은 네 집안을 저주한 거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머리 안에서 피가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원한이 아직 남아있어. 그놈이 네 어미까지 잡아먹고 이젠 너를 먹으려는 거다. 바깥에서 갑자기 쿵 하고 거대한 무게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무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왔군. 기왓장이 바스라지며 뭔가가 지붕을 기어다니는 소리. 착! 긴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와 낮고 가라앉은 숨결이 섞여 있다. 무당은 촛불을 3개 켠 뒤 중앙에 부적을 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절대 문 여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마라.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왜 거기 있니? 목소리는 정확했다. 그 어떤 기괴함도 없이 내가 기억하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너무 무섭잖아. 문 좀 열어줘. 나는 무당을 돌아봤다. 어머니 맞는 것 같. 무당이 소리를 질렀다. 그 지금 네 어미 목소리까지 완벽히 베끼고 있다. 문 밖에서 다시 들렸다. 내가 네게 무슨 짓을 했다고 왜? 날 버려. 목소리가 떨리고 울고 있었다. 진짜 어머니의 억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손잡이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하얀 털이 한 움큼 떨어졌다. 그리고 털 사이로 붉은 액체가 뚝뚝 스며들어왔다. 무당이 비명을 내질렀다. 뒤로 가앉아. 지금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스스로 스르륵 열려버렸다. 어둠 속 문틈에서 2개의 눈이 가로로 길게 찢어진 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진 창문은 마치 깊은 동굴 같았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이장은 내 팔을 붙잡고 속삭였다.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 밤이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야. 하지만 그 안에 어머니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장이 내 입을 거칠게 막았다. 그건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어딘가 멀리로 향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진실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마을에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람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놈이 있어.
특히 가족을 제일 잘 흉내내지.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야.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밤마다 사람의 내장을 파먹는 여우 귀신. 그걸 우린 구미호라고 불렀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럼 아까 본 것도.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오랜 시간 내 어머니 모습으로 지냈을지도 모른다. 사람의 기억, 말투, 움직임 다 흉내낸다고 했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바람 사이로 집안에서 문이 삐걱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장은 손전등을 덜덜 떨며 겨우 비추었다. 현관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 차림,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눈동자만 빛처럼 번들거렸다. 그녀, 어머니,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목이 부러질 듯 왼쪽으로 45도 꺾였다. 그리고 혀가 길게 비정상적으로 흘러내렸다. 아들아,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뒤에서 짐승이 따라 외치는 듯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이장은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도망쳐! 저건 지금 완전히 변했어. 그 순간 그녀가 네 발로 땅을 튕기듯 뛰어올랐다. 발톱이 돌바닥을 찍으며 차 하고 긁혀나갔다. 이장은 나를 밀치며 소리쳤다. 산 쪽으로 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 나는 혼란스럽고 공포에 휩싸인 채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사람의 웃음소리와 짐승의 울부짖음이 섞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들 사이로 뛰어들자 어두운 산속 공기가 내 허파를 찔렀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낡은 무당집이 나타났다. 기괴한 부적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종이처럼 끊어질 듯 파삭거렸다. 문이 스스로 열렸다. 들어와, 빨리.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많은 무당 할머니 굵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정말 왔구나. 결국 왔네. 나는 헉헉대며 물었다. 어머니가 아니 그게 집에.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내 어미는 일주일 전에 이미 죽었다. 그녀의 말은 잔인할 만큼 단호했다. 그 시신을 먹고 그 모습으로 둔갑한 거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계속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 아침에 보던 미묘한 미소, 익숙하지 않은 걸음걸이, 내 이름을 부르던 이상한 억양, 손톱 끝에 흰 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그 구미호는 네 피를 원한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꺼냈다. 대대로 여우가 노리는 집안이 있어. 네 집안이 바로 그 대상이야. 왜? 우리 집이요? 그녀는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내 조상이 여우를 죽였어. 뭐라고요? 그 여우는 임신해 있었지. 그래서 그 족속은 네 집안을 저주한 거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머리 안에서 피가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원한이 아직 남아있어. 그 놈이 네 어미까지 잡아먹고 이젠 너를 먹으려는 거다. 바깥에서 갑자기 쿵 하고 거대한 무게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무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벌써 왔군. 기왓장이 바스라지며 뭔가가 지붕을 기어다니는 소리. 착! 착! 긴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와 낮고 가라앉은 숨결이 섞여 있다. 무당은 촛불을 3개 켠 뒤 중앙에 부적을 놓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절대 문 여는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마라. 나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아, 왜 거기 있니? 목소리는 정확했다. 그 어떤 기괴함도 없이 내가 기억하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너무 무섭잖아. 문 좀 열어줘. 나는 무당을 돌아봤다. 어머니 맞는 것 같. 무당이 소리를 질렀다. 그 지금 네 어미 목소리까지 완벽히 베끼고 있다. 문 밖에서 다시 들렸다.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다고? 왜 날 버려? 목소리가 떨리고 울고 있었다. 진짜 어머니의 억울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손잡이를 잡을 뻔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틈 아래로 하얀 털이 한 움큼 떨어졌다. 그리고 털 사이로 붉은 액체가 뚝뚝 스며들어왔다. 무당이 비명을 내질렀다. 뒤로 가앉아. 지금은 절대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스스로 스르륵 열려버렸다. 어둠 속 문틈에서 2개의 눈이 가로로 길게 찢어진 채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큰 소리를 냈다. 그 순간 폐가 안쪽의 어둠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달빛이 흘러들자 수지는 숨이 턱 막혔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입이 없었다. 눈과 코만 있는 매끈하게 지워진 듯한 얼굴. 그 얼굴이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수진을 향해 돌아갔다. 입 없는 귀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 스승의 표정도 굳어졌다. 아니다. 저건 단순한 귀신이 아니오. 누군가에게 뜯긴 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폐가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누군가가 네 발로 기어오는 듯한 소리. 그러나 소리는 벽에서 났다. 그리고 천장에서, 그리고 바닥 아래에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스승님, 몇 마리죠? 진 스승이 방울을 강하게 움켜쥐며 말했다. 한 마리가 아니오. 이 마을에 이미 퍼진 것 같소. 입 없는 얼굴이 어둠을 뚫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히익, 입이 없는 그 얼굴에서 사람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입이 존재하지 않는데 소리는 어딘가에서 새어나온 듯 울렸다. 수지는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진 스승이 그녀를 끌어당기며 외쳤다. 뒤로, 지금 당장 빠져나가야 하오? 하지만 늦었다. 폐가 뒤쪽 완전히 깜깜한 그곳에서 또 하나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이번에는 눈이 없었다. 수지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비틀거리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다. 앞에는 입이 없는 얼굴, 뒤에는 눈이 없는 얼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인간과 닮았지만 한 박자씩 어긋난 듯 기괴하게 들렸다. 진 스승이 방울을 힘껏 흔들었다. 짤랑! 짤랑! 방울 소리가 허공을 울리자 두 존재가 잠시 멈칫했다. 지금이다. 나가오. 수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문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문은 처음 들어올 때와 달리 조금도 열리지 않았다. 목재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버린 듯 미동도 없었다. 왜 안 열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다. 진 스승은 손바닥을 문에 대고 낮게 중얼거렸다. 막혔어. 이 집 자체가 저것들의 영역이 되어버렸구려. 입 없는 얼굴이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덜컥거리는 뼈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천장과 벽, 구석진 어둠에서 또 다른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저것들 설마 다 사람인가요? 진 스승이 대답했다.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피를 잃고 눈을 잃고 입을 잃은 존재일 뿐이요. 천장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수진의 앞에 떨어졌다. 끈적한 소리와 함께. 수진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가 그것을 보자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의 손가락 4개, 끝은 뜯기다 못해 갈려나간 듯 거칠게 찢어져 있었다. 입 없는 얼굴이 천천히 다가오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 동작은 마치 자신이 흘린 것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스승님, 이제 어떡하죠? 진 스승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것들은 호숨을 빼앗긴 영혼들이요. 누군가가, 아니 뭔가가 이 마을 사람들을 조금씩 먹어치운 거요. 먹어치웠다고요? 그래서 눈이 없는 자도 있고 입이 없는 자도 있어. 한꺼번에 먹지 않는다오. 허기를 천천히 채우는 게 더 좋다고 믿는 놈이지. 수지는 그 순간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며칠 전 언니 민정의 얼굴. 그녀의 볼 아래쪽 흐린 멍 자국처럼 보였던 자국.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미세한 긁는 소리. 설마 언니도? 그때였다. 폐가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소리 하나가 들렸다. 천천히, 너무나 익숙하게. 또각, 또각. 여자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 실루엣이 드러났다. 수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언니? 민정이었다. 하지만 민정의 얼굴은 반쪽만 사람의 얼굴이었다. 왼쪽은 멀쩡했다. 그러나 오른쪽은 피부가 찢어진 듯 매끈하게 사라지고 눈과 볼, 입가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의 텅 빈 틈에서 하얀 꼬리 한 가닥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진 스승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언니, 맞지? 그치? 하지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꼬리와 함께 입이 없는 얼굴들처럼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올 뿐이었다. 민정의 왼쪽 눈, 유일하게 남은 인간의 눈동자만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참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수진, 도망! 쳐! 그 말이 끝나자 민정의 몸 안쪽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낮고 갈라진 짐승 같은 목소리. 안 돼. 아직 덜 먹었어. 그리고 민정의 입이 천천히 말도 안 되게 넓게 벌어졌다. 민정의 입이 찢어지듯 벌어질수록 그 안에서 어둠 같은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턱이 부러질 듯 휘어지는데도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수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언니? 그러나 대답한 것은 민정이 아니라 그녀의 입안에서 기어나오는 낮고 축축한 목소리였다. 배고파. 아직 하나 남았어. 진 스승은 즉시 부적 하나를 꺼내 땅 위로 내리쳤다. 붉은 기운이 파문처럼 번졌다. 나와라. 더 숨을 게 없을 테니. 그 말과 동시에 민정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그의 뒷목 아래에서 하얀 꼬리 하나 더가 튀어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네 가닥의 꼬리가 등 뒤에서 폭발하듯 뻗어나왔다. 수지는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우꼬리? 진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반 호랑이요. 인간을 완전히 먹지 못해 반쯤 뒤섞인 상태지. 민정의 몸 안에서 인간의 목소리와 짐승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도와줘. 도망가면 죽여. 민정의 남은 왼쪽 눈이 수진을 향했다. 그 눈동자는 울고 있었다. 명백히 도와달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아래서 열린 입과 꼬리는 완전히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 민정의 다리가 시계추처럼 뚝 하고 꺾이며 앞으로 기어왔다. 손톱이 바닥을 긁어 돌 조각이 튀었다. 드르르르럭. 그 소리는 마치 인간의 뼈와 짐승의 발톱이 동시에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수지는 울먹이며 외쳤다. 스승님, 언니 살릴 수 있어요? 방법 있어요? 진 스승은 입술을 깨물었다. 있긴 하오. 정말요. 허나 성공할 가능성은 반도 안 돼요. 그게 뭐든 해야 해요. 언니를 버릴 수는. 진 스승이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하나를 살리면 하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요. 수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죽여야 누구를요? 저 안에 있는 호랑은 완전히 뿌리를 내렸소. 누군가의 심장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소. 순간 민정의 입안 쪽에서 흰 송곳니 같은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꼬리들이 허공에서 휘둘러지며 먼지가 사방에 흩어졌다. 심장? 수지는 어깨를 떨며 뒤로 물러났다. 진 스승은 부적 옆에 짧은 단검을 꽂으며 말했다. 내 심장 말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정의 오른쪽에 텅 빈 눈구멍 안쪽에서 새빨간 눈 하나가 툭 하고 피어났다. 그 눈은 순식간에 초점을 잡고 수진을 향해 번뜩였다. 찾았다. 내 마지막. 민정의 몸 안에서 짐승의 목소리가 포효했다. 먹을 것. 그녀는 네 다리 자세로 땅을 친 뒤 미친 속도로 수진을 향해 뛰어들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진 스승이 그녀의 앞에 서며 두 손으로 장막을 펼쳤다. 칸! 민정의 몸이 장막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그러나 떨어지자마자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더 빠르고 더 굶주린 눈으로.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 스승이 말했다. 네가 죽든지 저 호랑을 끌어내든지. 끌어낸다면 언니는 살아요? 살 가능성이 있어. 민정의 다섯 번째 꼬리가 천천히 몸 밖으로 튀어나왔다. 피가 아닌 희뿌연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진 스승이 외쳤다. 결정하오 수진, 지금! 내 심장을 바치고 언니를 살릴 건지 아니면 언니를 죽이고 너는 살아남을 건지. 수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민정은 여섯 번째 꼬리가 돋아나며 몸이 흔들렸다. 곧 완전한 호랑이 될 것이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 부근을 꼭 눌렀다. 그녀의 숨결은 얕고 빠르게 흔들렸다. 눈앞에서 민정의 몸은 이미 여섯 번째 꼬리까지 돋아 있었다. 일곱 번째 꼬리가 솟아오르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될 터였다. 진 스승이 다시 외쳤다. 수진, 선택하라고 했소. 너냐, 네 언니냐.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 스승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전 둘 다 살릴 거예요. 그건 불가능. 저는 제 심장을 바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제 영혼을 줄게요. 진 스승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혼 재물은 그건 네가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자유롭지 못하오. 상관없어요. 수지는 방금까지 떨리던 얼굴로 아주 조용히 웃었다. 언니를 버리느니 차라리 제가 사라질게요. 민정의 몸 안에서 짐승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남은 왼쪽 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수진의 말을 듣고 울고 있는 것처럼. 진 스승은 이를 악물었다. 너무나 무모하오. 하지만 그는 주저하는 손으로 신구를 꺼냈다. 붉은 천에 감긴 작은 음부적, 그리고 바닥에 펼쳐진 사방진 안으로 수진을 밀어넣었다. 마지막 기회요. 후회하지 않겠소? 수진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네, 시작하세요.
진스승은 부적을 찍고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사방진 바닥이 붉게 빛나며 귓가를 찢는 듯한 울림이 번졌다. 민정의 몸 안에서 짐승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그 애는 내 먹잇감. 여우 목소리가 비명처럼 찢어졌다. 그러나 수진의 주위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가 실처럼 뻗어 민정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민정의 꼬리들이 하나씩 부러져 사라지기 시작했다. 6번째 꼬리, 5번째, 넷, 셋. 민정은 고통의 몸을 떨다가 마지막 순간 인간의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수진아, 그만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그러나 수진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언니, 제가 선택한 거예요. 꼬리가 모두 사라지는 순간 민정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피 한 방울 없었지만 마치 오래도록 울다 지친 사람처럼 헐떡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방진 안에 서 있던 수진의 몸은 천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수진아! 민정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진스승이 팔로 그녀를 붙잡았다. 건드리지 마시오. 지금 끌어내리는 중이오. 수진의 발목부터 허리, 어깨 마치 안개처럼 형태가 흐려져 갔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제발 돌아와. 제발. 수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미소 지었다. 언니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사라졌다. 미안해. 순식간에 사방지는 꺼지고 수진의 모습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은 바닥 위에 떨어진 연기처럼 사라지는 머리카락 한 올뿐이었다. 민정은 주저앉았다.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끼며 울었다. 왜 나 때문에? 진 스승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영혼을 호랑에게 준 게 아니오. 네 안에 남아있던 그것을 대신 끌고 저승으로 데려간 것이오. 그러면 수진이는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오. 폐가는 조용해졌고 바람만이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그날 이후 민정은 살아남았지만 밤이 되면 거울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언니? 잘 있지? 그리고 거울 속 그림자는 항상 민정보다 조금 더 늦게 미소 지었다.